안녕하세요.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국제무당이다. 그러니까, 아우, 신선하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무당은 처음 보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국제무당이 좀 신선한가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좀 신선하겠죠. 근데 사실 무당이 샤만이거든요. 샤만은, 세상 어디에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샤만은 있었기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뭐 제가 영어를 하니까, 그 영어로 하니까 다른 샤만들하고 또 통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 살고 그래서. 예, 그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무당과 무당의 기능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당은 뭐 하는 건가? 정말 무당은 뭐 하는 건가? 사실 보통 무당은 점 보는 사람, fortune teller,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무당의 직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을 보는 기능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점 보는 거는 요즘 타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 명리도 있죠. 그래서 명리학을 하시면 정말 앞의 기운도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명리학도 그 퀀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에이션, 그 아시아의 명리학, 그러니까 에이시안의 퀀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에코 프렌들리한 정말 그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그 명리고 주역이고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그쪽으로는 잘 모르고요. 정말로 그냥 뭐 이렇게 책 구경하듯이 한 번만 슬쩍 훑은 거지. 정말 그쪽으로는 꽝입니다. 몰라요, 사실. 모르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해보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린 나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부터 그 기독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병이 걸렸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2에 그 미국병이 걸려서 그냥 오로지 미국만 보고, 오로지 잉글리시만 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참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대주의에 찌들었던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우리나라의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도 몰랐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 이렇게, accessibility. 그러니까 잘 이렇게,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핑계를 대자.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무당이 되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도 세계적이고, 와, 어떻게 해서 정말 BTS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 BTS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고, 너무너무 훌륭한 나라라는 걸 하루하루 갈수록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걸 다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이라는 말도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요즘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무당이라는 어떤 샤만도 여러 이제 형태가 있고, 몽골에서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세상의 모든 샤만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여기 그 노스 아메리카나 이 그 환태평양 지역으로 사실 이 신화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전문가이신 분하고 제가 몇 번 이제 좀 자리를 해서 좀 제가 얻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 그분의 그 정말 깊은 어떤 철학이나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어떤 샤만적인 거, 이런 신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비슷하다. 그중에 사실 이 한국의 무당, 특히 이제 한국의 무당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죠. 그래서 여성의 그 많은 요 부분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저희 쪽하고 노스 아메리카 쪽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뭐가 비슷하냐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당이 정말 포르춘 텔러로만 기능이 있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요즘엔 타로도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 점을 보죠. 어떤 면에서는 타로가 더 가까운 걸 볼 수 있어요. 타로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단기간으로
앞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긴 시간은 아니라도 한 3년 안짝까지는 타로가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봐주는 그런 기능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무당은 그래서 점을 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제가 이제 무당이면서 겪은 거는 제 무당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거는 무당 선생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무당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무당은 점을 보고 뭘 보고 또 재미있어. 그는 재미야. 그걸 하면 좀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고 막 말해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생기죠. 동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흘린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고 진짜 무당이 신나는 거는 굿판인 것 같아요. 저는 굿. 음. 굿은 뭐냐면 망자와 교류를 해서 내가 그 망자가 저의 몸을 타서 그 안에서 산자, 그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굿을 통해서 산자와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 그다음에 중간에 정말 이렇게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할 때, 커넥션을 할 때 정말 그때의 기쁨을 말도 표현을 못 하거든요. 정말 정말 기뻐요. 그래서 진짜 무당은 굿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무조건 가면 무당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구태라.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당은 정말 구술할 때 정말로 정말 희열을 느껴요. 돈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돈 많이 벌어서 희열을 느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찐무당이시라고 그러면 그 굿을 통해서 그 넋을 싣고 그다음에 그 조상들의 마음을 싣고 그 조상들의 마음을 알아줘서 위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엉킨 게 있으면 가족분들하고 풀고 그다음에 그분을 잘 이렇게 위로해 드려서 그 집안을 또 이렇게 좀 안정되고 그 어떤 그 교감이 말로 못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무당은 사실은 왜 무당을 좀 무서워하고 무당을 조금 이제 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는 어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종교학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무당은 죽다가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온 사람이 바로 무당이다. 그러니까 죽음다는 게 뭐냐면 죽은 자들하고 통하니까 죽음의 문턱과 죽음에 있는 세계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뭐 이거를 과학적인 양자적인 입장으로 보면 많이 느끼는 거죠. 안테나가 많이 있어서 양자, 보이지 않는 거를 캐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좀 드라이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문학적으로 앞에 그 죽었다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전 참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례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 집의 조상이 실릴 때만큼 제가 좋을 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의 조상이 실려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할 때 그 교감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당이라 함은 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무당이 무당인 거. 무당과 타로 보는 사람이 다르고 무당과 사주 명리를 보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저는 무당은 영가를 느끼는 겁니다. 영가, 죽은 자를 느끼고 죽은 영혼과 대화가 가능하고 그거를 통해서 화합, 평화를 이루는 그리고 죽은 자와 통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달래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산 사람을 위로해주는 직업군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담자도 그럴 수 있고요. 심리 상담도 그럴 수 있고요. 정신과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다못해 타로를 보시는 분도 타로를 보면서 그 내담자를 위로해 줄 수 있죠. 물론 무당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산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사실 죽은 자를 위로하는 거죠. 죽은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애리고 마음이 너무 뭔가가 풀리지 않아서 제대로 평안하지 못하셨을 때, 마음을 못 잡았을 때 저희 무당들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조금 뭐 이거는 정말 뭐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근거가 있다, 뭐 논리적으로 논문으로 뭐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이건 그냥 정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장군님 명을 이제 받고 저희가 장군님의 어떤 수위를 입을 때 어떤 걸 이제 느끼죠. 그랬을 때 그 장군들을 보면 정말 그 시대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어떻게 이렇게 애국적인 어떤 장군님이 있으셨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서는 정말 인간으로, 이 인생으로 봤을 땐 비운의 장군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열심히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데 주정부에서 불러다가 곤장 치고 감옥에다 가도 뭐 그따위가 있어요. 어, 그럼 정말 그런 무슨 도구 같은 경우가 있냐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런 장군들을 이렇게 저희가 어떤 무당들이 이렇게 몸에 실리고 뭐 뭔가 이렇게 느끼고 감을 느낄 때는 그분들이 막 그 당시에 뭐 당대에 아주 좋고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런 분들보다는 뭔가 아리고 뭔가 진짜 억울하고 슬프고 맺히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느낌이 오고, 뭐, 그래서 그런지 나는 뭐, 어떻게 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지구 땅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걸 해서 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내담자나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어쩔 때는 그러니까 상담자나 정신과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타로를 보시거나 주역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영가가 실리지 않아요. 그분들은 정말 자신들의 그냥 이성 쪽으로 많이 기울으셨죠. 물론 타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이나 뭔가 실려서 좀 이렇게 하시지만 이 무당처럼 완전히 실려가지고 하는 경우는 조금 좀 얕죠. 얕다는 말이 좀 맞아. 짙고 얕으면 문제지만 얕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무당이 어쩔 때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상담자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자기 할머니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이 무당의 겉 가죽을 쓰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한테는 조금 예우를 갖추셔야 돼요. 정말. 저는 이걸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상담자가 아래 위가 본데가 없고 너무나도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분이 이상한데, 왜냐면 무당이란 사람은 24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정신인지, 아니면 이게 조상 정신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산에 있었을 때 산의 기운인지 몰라요, 어쩔 땐. 무당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들리는 대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사실 저희 무당이 제일 원하는 어떤 상태일 거예요. 영검한 상태. 그래서 딱딱, 이거는 누구야? 이거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화 선생님은 이건 누구다. 명패를 한다는 게 좀 되게 우스운 얘기거든요. 사실 영에서는 뭐 나는 누구누구 벼락치기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사람이 거기다 명패를 붙은 거지. 그냥 영의 기운이 오는데 무슨 우리가 그걸 갖다 이름을 다 붙이고 뭐 이거는 조금 웃기지만 아무튼 그 좀 딴 데로 가지만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친정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저희 누군가의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한테 막 뭐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애미가 돼서 해서 애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내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닐 때는, 얘가 지금 내 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얘기하는구나. 누가 어떤 엄마가 얘기하는구나. 누가 어떤 누가 오셨구나. 어르신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실제로. 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느냐? 의도적으로 하면 무당이 아니지. 의도적으로 하면 무당이 아니고, 의도적이지 않은 게 무당인 거예요. 어. 그게 바로 무당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 선생들한테 무당 집에 가면, 찐무당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찐무당일 때. 무당집에 얘기할 때 얘기하면,
이쪽 조금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게 자기 할머니가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그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실 형편이 못 되시면 그 무당 선생님의 얼굴은 되게 젊어 보이고 나이의 연배는 어려도 그 사람한테 실리는 사람은 옛날의 할머니들, 몇백 년 전의 할머니들이 실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그 저기 관직도 하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 여러분 막말 막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한다고요. 막말을 하고 그냥 본데 없이 놀고 막 이렇게 되면 정말 언짢아지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예의거든요. 사람 안에도 예의가 있듯이 무당한테도 그런 예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무당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뭔가 크게 지금 오산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조문하고 머리 구부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무당들도 그 귀신이잖아. 그분들이 몸에 실려서 얘기하는 게 무당이라는 거지. 그게 안 실리고 지 얘기하는 거는 가짜 무당이고, 무당은 뭐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가짜 진짜가 아니라 찐무당이 아니면 사기치는 거죠. 그냥 사기꾼이야,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실리지 않으면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라 하면 다 실린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무당이 되기 전에 신병을 어마어마하게 앓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그 신병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너무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어떤 분은 죽죠. 그래서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 무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다 신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왜 무당이 되겠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무당이라는 거는 실제로 죽은 분들, 영가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 무당이기 때문에 그 무당한테 앞에서 함부로 영가를 갖다 그게 누구든 어느 누구든 영가에 갖다가 함부로 욕을 하고 영가한테 장난을 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언짢아져요. 이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분들이 여기 사람들이 다 있어.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욕을 본인한테 막 한다고 해봐. 그러면 듣는 본인은 무안해요, 안 무안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분이 다 듣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서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 와서. 그러면은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마.